자, 안녕하세요. 인천 성남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920년대 민족운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무장독립전쟁입니다. 무장독립전쟁의 방법은 쉽게 얘기하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거예요. 뭐냐면 무장독립이란 것은 어쨌든 무장, 군대를 이제 만들어서 무력 투쟁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필수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통해서 군대를 양성하는 거예요. 독립군을 양성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처음에는 뭐 일제 국내로 들어가서 뭐 관공서를 습격한다거나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의 사건을 벌이다가 일본이 이제 그거에 이제 너무 열이 받으니까 전면적으로 이 독립군 기지를 토벌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독립군 기지로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들이 이제 여기 같은 이제 여러 군대들이 있었는데 이 군대들이 연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치렀던 전투가 홍범도라는 사람이 중심되었던 봉오동 전투.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김자진 장군이 이끌었던 청산리 대첩.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전면적으로 그런 독립군 기지를 토벌하려고 했던 그런 일제의 군대를 크게 격파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 폭력 투쟁을 통해서 그런 일제를 타격하려고 했던 의열단이 있습니다. 이 의열단은 이렇게 아까처럼 뭐 군대를 이끌고 투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의 그런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일제의 타격을 주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열단에 편성된 사람들이 이런 뭐 박지혜여, 김익상, 뭐 김상호, 김지섭, 나석주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때 우리가 암살이라는 영화 봤었죠. 시대와는 조금 암살 시대와는 다르기는 한데 거기서 그 누군가요? 하정우가 역할을 했던 그 하와이 피스톨 있죠. 그 하와이 피스톨의 일종의 모티브가 됐던 모델이 이 김상옥이라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김상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총을 잘 쐈다고 합니다. 뭐 거의 뭐 거의 100여 명의 그 일본군과 혼자서 싸워서 뭐 끝까지 투쟁했던 뭐 그런 일도 있다고 하고요. 뭐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의열단의 그런 타격 목표는 조선총독부에서 일하는 고위 관리들 혹은 이제 그 일제에 붙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익을 노리던 친일파들 그리고 식민지를 착취하는 그 식민지를 뭐 경제적으로나 뭐 그런 착취하던 그런 여러 기관을 파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조선총독부나 종로경찰서나 아니면 아예 도쿄 궁성에도 폭탄을 투척했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식민지 착취기관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 같은 그런 일제의 식민지 착취기관을 파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의 일인데요. 이 국내에서는 이제 민족주의 운동과 이후에 배우게 될 사회주의 운동이 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운동은 우리가 그때 이제 1910년 이전에 일제 강점기가 되기 이전에 했던 실력 양성 운동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 산업 발달을 해서 우선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독립하려고 했던 운동이 민족주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운동은 이 물산장려 운동과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자, 물산장려 운동이란 건 뭐냐면 당시 일본 기업이 뭐 우리 한국에 내에서 회사를 세워서 많은 물건을 생산해내고 그것을 조선에 팔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물건이 많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물건을 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조선 물건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한국인의 그런 경제가 모두 일본에 예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민족의 산업을 발전시켜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 실시했던 것이 바로 이 물산 장려 운동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해서 당시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 이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걸 왜 일제가 세웠냐면은 당시 일제는 한국인들에게 고등교육을 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적당하게 교육시켜서 뭐 물건을 생산하는 뭐 근로자로서 그냥 활용하는 정도로 그치고자 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고등교육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 당시 조선 사람들이
우리도 어떻게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하면서 그들 밀립, 그러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세우는 대학을 세워서 조선인들도 고등교육을 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고요. 그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경성제국 대학을 세워서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인들도 이 경성제국 대학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뭐 교육상에서 차이도 있었고 대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 친일파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운동인데요. 사회주의 운동은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농민과 노동자의 단결입니다. 그러니까 농민하고 노동자, 그 당시 가장 하층에서 가장 밑에서 가장 보통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의 단결을 통해서 일제를 몰아내려 했던 건데, 민족주의 운동과의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은 이 민족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 둘 다 민족의 독립을 목표로 해요. 근데 사회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민족의 독립을 넘어서 이 이후에 지주와 자본가를 몰아내고 이 농민과 노동자가 모두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사는 평등 사회를 꿈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운동은 이런 이제 소장료와 높은 소장료와 우리가 전에 배웠던 산미증식 계획에 따랐던 그런 걸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런 조건을, 그런 환경을 개선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장료 인하를 계속해서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운동에서는 뭐 그런 추수, 그러니까 농작물이 다 자라고 난 이후에 그것을 거두는 것을 거부한다거나 소장료 납부 거부 등을 하면서 여러 투쟁을 하게 된 겁니다. 노동운동도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이 세운 공장에 많이 취업을 하게 되는데 뭐 임금도 낮고 작업 환경도 열악하고 민족 차별 등에도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이런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파업 등을 통해서 여러 성과를 얻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운동 자체가 결국에는 이 일제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달성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런 일제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으로 점차적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이 이후에 점차적으로 결합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것의 계기가 된 것이 6월 10일 만세운동이었습니다. 6월 10일 만세운동은 조선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황제의 장례식 때 일어난 건데요.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만세운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이 운동을 겪게 되면서 이제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가라고 나와 있는 데는 이제 민족주의고요. 그리고 나 쪽은 이제 사회주의인데요. 자, 민족주의들은, 운동가들은 당시에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자꾸 일제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일제 타협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투쟁력을 약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하지 않고 사회주의와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사회주의 운동도 이런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너무 일제가 탄압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해서 이러한 독립운동을 더욱 더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게 신간회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 신간회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그럼 강연회를 개최해서 민족의식을 고칭한다던가 뭐 소작쟁이나 노동쟁이 등을 지원하고 동맹유학 등을 지원했는데, 대표적으로는 그 당시 1929년 11월 3일에 가장 크게 일어났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 독립운동 기념의 날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날이 바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던 날이었어요.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당시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교육 차이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기차 안에서 일본인 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하는 그런 것을 참지 못한 조선인들이 조선인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교사들이 대놓고 일본 학생들을 옹호했던 겁니다. 그런 게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이 운동을 신간회가 지원하기도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신간회는 오래지 못해 해체하게 되는데요. 우선 사회주의 세력이 이 신간회에는 농민과 노동자 중심의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것에 반대를 하는 신간회 내부 세력 간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해체가 됩니다. 또 신간회에 대해서 일제가 지속적으로 탄압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신간회 활동이 일어날 수 없게 된 거였죠.
자, 보면 내용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